지난 새벽 4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면서 현재 부산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고 당분간 장마 전선은 일본 부근에 머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장맛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지난 새벽 4시를 기해 강풍주의보도 해제되며 바람도 잦아들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는 약하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단 경남 내륙은 남아있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세력이 약해 당초 예상만큼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은 부산 남항이 30.5mm, 기장군은 68mm로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전에 비가 그친 뒤로도 종일 하늘이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어제는 전국에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부산과 울산이 27도, 양산과 창원이 28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시 남하해 당분간 일본 부근에 머물 전망입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기온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어제 새벽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동차 운행은 비상체제로 전환됐는데요. 그런데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전쟁, 적폐라는 표현을 쓰면서 노사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2019년도 7월 10일 수요일 공합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투쟁! 부산교통공사 노사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국 사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노조가 부산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단호히 막아내고 적폐를 드러내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저 입장에서는 노조가 파업한 거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이라는 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가장 큰 이 걸림돌이 그 과도한 임금 체계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을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적폐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사장이 노조를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노사 간의 재교섭은 더 힘든 국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노사는 임금 인상과 동결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는 12일까지 일단 사흘 동안 파업을 진행하며 대화를 이어가려던 노조였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임금이라고 임금이 높다고 삭감한답니다. 공사 경영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솔선수범의 자식 한 번 없었습니다. 오로지 노조와 우리 조합원들에게 희생만 요구했지.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 부산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비상운전요원을 투입해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대의 전동차 배차 간격은 최대 6분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이 노사 양측의 협상안 자체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최근 부산 최대 귀금속 거리에서 흉기 강도와 절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안 공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경찰이 뒷북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순찰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부산 진구 골드 테마거리.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금은방에 침입해 여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진열대의 귀금속을 가방에 털어놓고는 달아났습니다. 이 거리에선 흉기 강도 사건 이전에도 강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은방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목걸이를 갖고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입니다. 좀 도둑은 많았어도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는 처음이거든요. 이제 이러니까 좀 치안에 지금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이 같은 문제점을 그동안 경찰은 과연 몰랐을까? 하지만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손을 쓰지 않고 있다가 골목을 순찰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골목까지는 잘 안 하시고 골목에도 저희는 기부석들이 좀 많긴 하는데 흉기 강도로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나서야 더 많은 경찰관과 순찰차를 배치하겠다는 1차원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관들이 순찰 활동을 강화하게 되면은 범죄의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이라든지 주민들의 불안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인들을 만나 범죄를 막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직접 들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왜 못했는지, 했다면 왜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번에도 뒷북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예산으로 1년에 15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개관 준비 및 관리 운영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진의 오페라 하우스를 별도 법인을 설립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는 데 1년 예산 15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 하반기 재정 여건과 법인 설립 절차 등을 검토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부산시의 계획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면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열섬 완화를 위한 그늘나무 심기에 대해 보행권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환경부 시범사업 공모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부산 전역의 인도에 그늘나무 심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도폭이 줄어들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폭 4m 이상 인도에 나무를 심는 만큼 불편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시 관계자의 이야기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는데 이 자리에 정치인과 관료 등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례상 기재부나 금융위 출신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BNK 금융지주 자리엔 벌써부터 금융계 인사들이 정치권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내년 4월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이 자리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전도 치열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내년 3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 정치권이 남북 단일팀 구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도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관계기관들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부산을 방문할 경우 남북 화해 바람이 불면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2030년 부산 등록 엑스포 타당성 연구 용역을 두고 신뢰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 입맛에 맞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인데 서병수 전 시장 당시 유치 후보지로 강서구 맥도를 선정했던 연구 용역과 오거돈 시장 때는 북항으로 바뀐 연구 용역. 이 두 연구 용역의 주체가 같은 기관, 심지어 같은 연구자로 확인됐습니다. 조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0만 제곱미터, 116만 평, 강서구 맥도입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 시절 등록 엑스포 유치 후보지였습니다. 맥도로 정한 논리적 근거인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 주체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서, 중, 동부상권을 비교 검토해 최적의 후보지로 서부상권을 꼽았고 이어 서부상권 내 2개 후보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맥도를 선택했습니다. 최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잡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되는데 나온 최적지가 바로 맥도 지역으로 저희가 분석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해 4월 등록 엑스포 유치의 첫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보지는 맥도가 아닌
북항이었습니다. 오구돈 시장 이후 후보지가 바뀐 건데 오 시장의 의지가 담긴 거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연구 용역이 논리적 뒷받침을 했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타당성 기본계획. 북항을 후보지로 전제한 연구 용역 보고서인데 연구 주체를 확인했더니 또 산업연구원입니다. 최근 열린 부산 등록 엑스포 국제 컨퍼런스. 이제 국가사업화가 확정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항을 유치 후보지로 한 이 자리에 산업연구원 측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3년 전 맥도를 최적지라했던 바로 그 책임연구원입니다.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물었습니다. 최고 필거리치 한 29만 내지 30만을 접근하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긴 잘 있어요. 전체 개발 차원에서는 북한을 한번 당해 모델을 해가지고 한번 이진하는 게. 맥도를 최적지라한 연구 결과와 북항을 전제한 최근 연구 결과를 비교했더니 생산 유발, 부가가치, 취업 유발 효과 등에서 여전히 맥도가 북항을 조금 앞섭니다. 우선순위에서는 맥도가 좀 나았을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또 여건이 조금 변경이 돼서 도시 대개조라든지 그다음에 원도심 개발이라든지 시장의 의지와 입맛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진 셈입니다. 북항에서 등록 엑스포의 개최가 가능하려면 제55 보급창 등 군부대 5곳이 이전해야 하고 최소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항만 부지를 부산시가 사들여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부산의 소상공인들이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본 뒤에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남구 용호동의 한 마트입니다. 매장에 진열된 일본 맥주를 직원이 빼내고 있습니다. 20여 종에 달하는 일본 과자류는 이미 매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쪽 매대에서 약 한 30품목 정도의 제품으로 해서 비스켓, 사탕, 선행류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이 상품들을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량 이곳에서 취급하는 일본 상품만 먹거리와 공산품 등 50여 종으로 마트 측은 이 제품을 모두 반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당분간 판매하지 않겠다는 고객 안내문도 내붙였습니다. 강서구 대저동의 식료품 납품업체입니다. 납품 창고 매대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라면과 과자, 간장, 된장 등 장류를 비롯해 일본 제품 100여 종이 있던 자리입니다. 대신 창고 한켠엔 소매점에서 반품된 일본 제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일본 제품이 전체 매출의 20-30%를 차지하고 있어 손해가 불가피할 걸로 보이지만 납품업체 대표는 이 상황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육안으로 보면은 한 3천여만 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 내리는 건 참 쉽지는 않은데 지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다른 상품으로 조금씩 이제 좀 교체를 한다든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의 소상공인들도 일본 제품 판매 중지에 나선 겁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소비자, 상인이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제품을 안 쓰고 안 입고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고 일본 제품을 타지 않는 그런 운동으로 크게 확산시킬 생각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상인들의 행동이 작은 몸짓에 불과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도 공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작가들이 부산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제주 등 남부 지역 현대미술가 그룹 전시회가 역시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그려진 찻잔이 마치 캔버스를 뚫고 나올 듯 생생하게 표현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현대미술가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한일 현대아트 교류전이 올해는 부산에서 열립니다.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역사적으로 보나
뭐 나쁜 때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오히려 천병이 돼서 악교 역할을 하는 그런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주년이 되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과 서울, 대구, 광주 등에서 34명의 작가가,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에서 18명의 작가가 모두 80여 점의 작품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위기를 맞는 가운데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는 물론 예술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이라는 기대가 더해지면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부산과 울산, 제주 등 말 그대로 남부 지역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지난 1985년 처음 출범해 35회를 맞는 대한민국 남부 현대미술제에는 일상에서 창작오로를 주제로 국내 현대미술의 최신 경향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상 작가가 아니고 비구상 작가들을 위주로 해설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교적 사실을 떠난 좀 추상적인 이런 작가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면으로 우리나라의 현대 작품을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또 알려야 되겠다. 200여 점의 작품에는 러시아와 중국, 대만, 프랑스 등 8개국에서 16명의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돼 있어 국내 작가들의 작품과 좋은 비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주택 밀집가의 한 건물에 의료 폐기물이 무더기로 불법 적치되어 있다 환경단체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부산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동구 초량동 부산시 의사회관 지하주차장에서 불법으로 쌓아놓은 의료 폐기물 4톤가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폐기물들은 한 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가 경북에 있는 한 소각업체에 보냈다가 처리 용량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사무실이 위치한 의사회관 건물에 다시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의료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수거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할 계획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실격된 수검자를 합격한 것처럼 둔갑해 운전면허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운전학원 원장 75살 A씨와 직원 44살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직원 55살 C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운전학원에서 수검자 D씨의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면서 참관인도 없이 시험을 치른 뒤 합격 처리하고 2차 점 결과를 경찰청에 전송해 운전면허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대 교수 60살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술집, 연구실 등에서 제자에게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몸을 만지고 노래방에서 제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A씨는 부산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국제식품배 부산 MBC 전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가 이틀 일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대회 우승컵은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36홀 1언더파를 친 강권호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준우승은 2분파를 기록한 송삼원 선수가 차지했고 3위부터 5위를 기록한 선수들에게도 트로피와 상품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 낮 1시부터 부산 MBC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됩니다. 롯데자이언츠가 4번 타자 이대호를 6번 타순으로 배치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리며 부진 탈출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대호는 지난 5월까지 3할 3푼의 타율을 기록했지만 이번 달 들어선 1할 6푼 7리에 그치며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리그 최하위인 롯데는 11년 만에 이대호를 6번 타순으로 내려 지난 9일 NC와의 경기에서 4대1 역전승하며 6연패 뒤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며 하루 휴식한 롯데는 오늘 NC를 상대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부산시와 대만 타이베이시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시는 타이베이시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크루즈 운항 라인을 확대하기 위해 관광 상품 등을 개발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8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9% 증가했으며 부산과 타이베이를 오가는 크루즈 정기 노선이 개설되면 관광객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 행사가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과 부산 YMCA는 어제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2019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 사업 개회식을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외동포와 해외 입양아, 독립운동가 후손 등 460명이 참가해 부산을 비롯해 순천과 안동, 서울 등을 거쳐 3.1 만세운동 현장을 찾고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2019 부산 마이스터고 채용 박람회가 어제 부산기계공고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부산기계공고와 부산자동차고, 부산해사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 지역 강소기업과 우수 중소벤처기업 등 20곳이 참가해 총 45명 이상의 인력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부산중소기업청은 앞으로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장맛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강풍주의보도 해제되며 바람도 잦아들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는 약하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단 경남 내륙은 남아있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전에 비가 그친 뒤로도 종일 하늘이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다시 남하해 당분간 일본 부근에 머물 전망입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기온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